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을 향해 있었나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계절이 참 무심하게도 자기 속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참 더디게만 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달력의 숫자가 넘어가는 속도를 눈으로 좁기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참 오랜만에 예전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긴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년째 홀로 지내고 있는 분이십니다. 덤덤하게 안부를 묻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깊은 한숨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곁에 없을 때 마주하게 되는 진짜 현실은 젊을 때 막연히 상상했던 슬픔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더라.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아주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으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참으로 냉정해서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함께 눈을 감는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남겨지고 누군가는 먼저 떠나야만 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벌도 아닙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막상 내 삶을 지탱하던 그 큰 기둥 하나가 쑥 빠져나갔을 때 마주하게 되는 막막함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이미 닥친 뼈저린 현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맞이해야 할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그저 두렵고 무서운 현실로만 남겨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편의 빈자리 혹은 아내의 빈자리가 우리에게 남기는 4가지 삶의 과제와 그것을 어떻게 나만의 지혜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가장 낯선 손님은 바로 집안을 가득 채우는 적막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려오던 익숙한 헛기침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식탁 맞은편에서 신문을 넘기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혀를 차던 그 사소한 백색 소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외출을 마치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을 때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와 텅 빈 거실을 마주하는 일,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가끔은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그 콧꼬리 소리마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 텅 빈 공간감은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넘어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던 가장 가까운 거울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이 적막함은 뼈가 시릴 정도의 짙은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의미 없는 라디오 소리로 집안을 채워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바깥의 소음으로는 내면의 뻥 뚫린 구멍을 결코 메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누군가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는 상태라면
고독은 나 자신과 평화롭게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어쩌면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사느라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진짜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만을 위해 정성껏 찬물을 끓이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베란다의 화초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타인에게 기대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않고 스스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연습, 이것이 홀로 남겨진 우리가 가장 먼저 단련해야 할 마음의 근육입니다. 두 번째로 부딪히는 현실은 사소하지만 몹시 막막한 일상의 무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실의 형광등이 수명을 다해 깜빡거릴 때 꽉 닫힌 잼 뚜껑이 아무리 힘을 주어도 열리지 않을 때, 혹은 텔레비전 리모컨이 먹통이 되어 화면이 나오지 않을 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문득 당혹감을 느낍니다. 아, 이런 건 늘 그 사람이 알아서 뚝딱 고쳐주었는데, 무심코 해주던 일들이 오롯이 내 몫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때 슬픔을 넘어선 일종의 무력감과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누군가를 불러야 하나,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나 망설이며 반나절을 허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설픈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 일상의 주인이 온전히 나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며 형광등 가는 법을 배워보고 고무장갑을 끼고 잼 뚜껑을 힘껏 열어보는 일, 혹은 관리사무소나 주변의 도움을 기꺼이 그리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법을 배우는 일, 이 모든 과정이 실질적인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남편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뜻밖의 소소한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작은 성취감이 쌓여 막막함을 자신감으로 바꾸어 줍니다. 홀로서기란 모든 것을 나 혼자 힘으로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으로 해내며 자립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타인과 사회의 도움을 현명하게 빌릴 줄 아는 유연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의 진짜 독립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인간관계의 쓸쓸한 재편입니다. 부부가 함께 어울리던 동반 모임에 혼자 나가는 일이 점점 껄끄러워집니다. 누군가의 자녀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혼자 봉투를 들고 서 있을 때 느껴지는 묘한 소외감도 있지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며 위로를 건네는 지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내 마음에 박히기도 합니다. 행여나 우울해 보일까봐 억지로 밝은 척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피곤해지면서 결국 스스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피하고 관계의 폭을 좁혀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부라는 든든한 울타리 하나가 사라졌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나만의 새로운 숲을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맺어졌던 수동적인 관계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라는 사람의 관심사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새롭게 찾아 나서야 합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그림이나 글쓰기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동네의 작은 걷기 모임에 나가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느슨한 관계를 맺어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오랜 지인처럼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깊은 감정을 나누는 관계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나의 상실을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관심사를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산뜻하고 가벼운 관계가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상실감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의 따뜻한 온기로 치유되는 법이니까요. 나만의 취향과 즐거움을 매개로 연결되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현실은 바로 아플 때 찾아오는 서러움입니다. 아마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몸살이 났을 때 머리맡에 물 한 모금 떠다 주고 약봉지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뼈저린 서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응급실이라도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덜컥 겁부터 나고 보호자란에 적어 넣을 이름이 마땅치 않을 때 느끼는 위축감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큽니다. 내가 이대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두려움마저 고개를 들곤 하지요. 그래서 혼자가 된 사람에게 건강은 곧 자존심이자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 몸을 스스로 챙기고 돌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자립의 증명입니다. 남편 밥 챙겨주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몸 아픈 것은 늘 뒷전이었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일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넘기지 마시고 예쁜 그릇에 반찬을 담아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하루 30분씩이라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일,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내 몸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일을 삶의 1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게 버텨줄 때 비로소 정신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아끼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일, 그것은 남은 삶의 여정을 씩씩하게 걸어가기 위한 나와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먼저 떠나고 혼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실패도 불행의 늪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동안 곁에 있던 든든한 동반자에게 기대어 걸어오던 길을 이제 내 두 다리에 온전히 힘을 주고 나만의 보폭으로 걸어가야 하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물을 쏟는 밤도 있을 것이고 넘어지고 서툰 날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막함을 고독으로 바꾸는 마음의 힘, 서툴지만 내 손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자립의 기쁨, 새로운 사람들과 맺어가는 산뜻한 인연, 그리고 스스로를 귀하게 돌보는 건강한 책임감, 이 네 가지 지혜를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막연했던 두려움은 어느새 잔잔한 평온함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혼자가 되어보는 연습은 역설적이게도 나라는 사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눈부신 여정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만 칠해두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일상의 자립을 연습하는 지혜로운 날들로 채워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서기를 묵묵히 연습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나 단단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두려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지혜와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 조금 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